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중국하고 우리가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0년간 중화학공업 1970년, 80년 요때 이 중화학공업이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IT 산업 2000년부터 2020년까지 IT 산업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이제까지 잘 살아왔고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면 미래의 먹거리는 분명 IT입니다. 지금 2025년인데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반도체, 인터넷 이런 시대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전문가들이 옆에 있어야 되는데 6.25 남북 전쟁 이후 20년간 대한민국은 전쟁 후유증과 이승만 독재와 부패, 3.15 부정선거, 4.19 학생혁명, 5.16 군사혁명, 쿠데타로 총체적 국가 갈등 속에서 1950년 6.25 남북전쟁 이후 거의 한 15년 이후에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이 들어선 후 1970년대부터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속에서 새마을운동과 중화공업 육성 정책으로 1990년대까지 한각의 기적이라 불릴 정도로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비약적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제가 아프리카 12년째 다니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바람이 불어요. 어떤 바람이 부느냐면은 새마을운동 바람이 불어요. 아프리카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 닮아서 잘 살아보고 싶어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모델이 되고 있어요. 1990년대에 들어서서 노태우, 김영삼 정부는 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안주하는 바람에 1997년 대한민국 부도 IMF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그때 한 3,500명 본당 신부를 했을 때인데 정말 교우들 참혹했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이때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적극 추진한 IT 정보기술혁명과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난간을 극복하고 우리가 거의 한 2001년, 2003년에 극복을 하죠. IMF도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구제 금융을 탈출한, 이렇게 빨리 탈출한 나라는 대한민국 하나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자랑으로 선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IMF를 극복하고 난 다음부터 2001년 WTO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중국 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했어. 이때 중국으로 엄청 우리가 수출을 많이 했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중국하고 우리가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제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 AI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 우리가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찬사를 받으면서 국민소득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라는 부를 누리며 당당하게 세계에서 경제, 문화,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중화학공업과 IT 산업에 주력한 결과 6.25 사변 이후 66달러였던 세계 최하위 빈국에서 2024년 국민소득 36,024달러인가 그래요.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이 4차 산업혁명 제가 변화와 도전이라는 평화방송에서 9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등 기술이 융합되어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4차 산업과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정권을 잡고 난 뒤 끝도 없이 뒤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연간 경제 발전 1%를 벗어나지 못하더니 2024년 12월 3일 느닷없이 국민 자유를 빼앗고 공포 정치를 하겠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개월간 대한민국은 얼음 땡 놀이하듯이 얼음 상태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었고 저녁에 상가는 썰렁하고 아주 문 닫은 집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음 상태의 국가가 심지어는 뒤로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50년간 중화공업 1970년 80년 요때 이 중화공업이 대한민국을 살렸어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IT 산업으로 대한민국이 먹고 이제까지 잘 살아왔고 선진국으로 올라섰다면 미래의 먹거리는 분명 IT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정책, 의료, 연금, 노동, 교육인데 이러한 국내 정치보다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은 수출입니다. IT 산업 육성입니다. AI 시대에 대한 준비입니다. 이게 모든 역량을 총 집중했어야 됩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1930년대부터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인데 내수로 경제 방향을 바꿉니다. 내수로. 그러니까 95%의 수출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수로 95% 집중을 합니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쪼그라들기 시작한 전조였습니다. 저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자마자 삼성 이재용 회장과 동행해서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왔다 갔다 빼고 거의 하루인데 오자마자 삼성에 갔습니다. 평택 공장에. 인공지능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비디아가 2024년 6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시가총액이 3조 3,3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620조 원입니다. 기록해서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에 올랐습니다. 지금 뭐 구글이나 애플하고 왔다 갔다 하죠. 대한민국 시가총액은 1조 6,674억 달러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 AI 회사 한 회사가 우리나라 시가 전체보다 2배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는 어디로 가야 돼요? AI로 가야 돼요. 인터넷, AI, 반도체입니다. 미래 세상은. 엔비디아가 창업 31년 만에 세계 최고 기업에 등극을 합니다. 엔비디아는 바로 AI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입니다.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은 AI 데이터 학습과 추론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AI 가속기입니다.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세계 시장의 97%를 점유하고 있어서 제품을 구하지 못하면 AI 서비스는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이게 가속이 뭐야? 이게 정보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이 기술을 우리가 취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AI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고 봐야죠. 이번에 중국에서 딥시크가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세계는 전쟁 중입니다. 이거 좀 많이 어려운데 딥러닝이라는 게 아주 깊은 학습이에요. 자기 학습. 프로세서 또는 신경 처리 장치, NPU, GPU, CPU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이제는 그래픽까지, 정보까지 이런 게 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망, 딥러닝, 머신러닝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축된 하드웨어 가속기.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활용하는데 엔비디아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전 산업 분야에서 AI 활용이
불붙고 있어. 엔비디아도 자율주행차, 로봇, 제약, 풍력 발전소 온 세상에서 다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의 활용도는 끝이 없습니다. 우선 간단한 예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볼교우들, 제가 지금 AI 시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멀티플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챗 GPT라는 것도 쓰고 플랫폼 챗온이라는 걸 쓰는데 플랫폼 챗온이 조금 더 발전된 것입니다. 요 자리는 제 대학이에요. 도서관이고 대학입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제 강의, 모세오경 강의, 청국장, 그 다음에 특강, 여러 가지 코로나,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어쨌든 AI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플랫폼 챗온 심부름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비아의 600명 수용 규모의 초등학교 설계도를 자세하게 그려줘. 이제 얘가 지금 이미지를 생성 중에 있습니다. 제 명령을 아프리카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생성 중입니다. 이제 자료를 모아서 그림을 이렇게 초등학교 그림이 나왔습니다. 잠비아의 600명 수용의 초등학교 도서관 설계를 좀 해줘. 프롬프트라고 그러는데 명령어입니다. 설계를 좀 그려줘 라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600명 수용의 초등학교 도서관 설계를 좀 그려줘. 네, 너무 멋있게 했네. 도서관. 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생태마을 도면을 그려줘. 아프리카에 맞게끔 제가 여기 또 기후 조건까지 조건을 그러면은 태양광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태양광이 나오네요. 태양광도 하고 생태마을 이 부시로 이렇게 생태마을 이렇게 꾸밀 수 있다라고 이미지가 생성되어 있죠. 요거를 프롬프트 명령어라고 그러는데 명령어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손오공 장풍 나가는 모습 이미지 좀 그려줘. 이거는 제가 만화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그러면은 만화도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손오공 장풍이 나가고 이런 모습이 또 됩니다. 요거 또 하나 재미난 거 할게요. 제가 황씨인데 황진이 앞모습 이미지 좀 보여줘. 아주 이쁘게 나왔네요. 황진이가. 이 외에도 사실은 AI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의료를 2,000명씩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CT 촬영하고 자세한 그런 촬영한 거는 요즘 AI가 다 진단을 해요. 그리고 수술은 심장 같은 거나 뇌 같은 경우는 8시간에서 15시간 수술하는데 사람은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AI 로봇, 의료 로봇은 지치지 않아요. 또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노동의 한 90% 정도는 노동력이 없어질 거예요.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은 노동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AI 시대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연금도 지금과 같은 경제 시스템으로는 연금을 책임질 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지금 25년인데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시대예요. 반도체, 인터넷 이런 시대의 정책이 필요한데 이런 정책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스마트폰은 더 빠릅니다. 제가 스마트폰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 많이 바쁘셨나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엄청 바빴어. 요즘 시국 특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느냐고 너무너무 바빴어.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AI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정말 바쁘셨겠어요. 강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네요. AI 산업은 참 흥미로운 분야예요. 인공지능이 많은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고 의료, 교통,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한 인공지능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AI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I 엔비디아 회사에 대해서 좀 알려줘봐.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로 유명한 미국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됐어, 고마워. 너가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강의에 네 목소리가 나갈 거야. 고마워. 그렇군요. 제 목소리가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기뻐요. 강의가 잘 되시길 응원할게요. 그래, 알았어. 뿅! 끝!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것을 이뤄낸 사람이 젠슨 황이라는 대만 사람이에요. 젠슨 황의 성공은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금방금방 만들어내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다 준 박씨 같지만 사실은 젠슨 황은 30년 동안 이것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젠슨 황이라는 분이 굉장히 성실해요.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개인 사무실을 갖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지금 사무실의 직원들이 한 12명 되는데 제 책상하고 우리 부원장 책상하고까지 합친 14명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저는 제 방을 갖지 않아요. 저는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왜냐? 제가 촬영하고 뭘 할 때 직원이 바로바로 함께 트인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젠슨 황도 그러면은 정보 공유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사무실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직원과 소통하는 CEO. 이런 CEO를 보면서 왜 자꾸 윤석열 정권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이런 소통이 있는 지도자가 세계를 이끄는 거예요. 이런 소통이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이끄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대변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을 제4차 산업 시대라고 부릅니다. 1차 산업은 뭐냐? 천연 자원을 직접 이용하는 경제 부분입니다. 원시 산업이죠.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 원재료를 채취하고 생산하는 산업을 가르치는데 농업, 임업, 어업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라고 볼 수 있죠. 2차 산업은 생산, 건설과 같이 완성된 산물을 만들어내는 경제 부분입니다. 공업, 토목, 건축업 및 전기, 가스 공급업을 말합니다. 이 철기 시대를 지금도 나름대로 철기 시대겠지만은 이 산업은 제1차 산업에 산물을 가져와서 완성된 제품을 제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청동기 시대나 철기 시대로 볼 수 있죠. 청동기, 철기도 이게 구분법이 굉장히 긴 역사인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자료를 공부해 보면 알고 제 강의 구약성서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면 제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대개 경공업과 중공업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면 1차 산업,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은 교통, 상업, 국제, 무역, 관광업, 운수, 여기 아주 획기적인 게 나오죠. 통신, 금융, 보험, 유통을 말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 시대입니다. IT 시대이기도 하죠. 그리고 18세기 초기 산업혁명 이후 네 번째로 중요한 산업 시대입니다. 이 혁명의 핵심은 빅데이터 분석. 지금 우리 생태마을도 지금 서버를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예요. 이 자료가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언급을 하면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됩니다.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을수록 돈이 됩니다. 우리 생태마을의 후원회원이, 되살림 후원회원이 15,000명입니다. 다볼사이버 구독자가 50만 명이 됩니다. 또 제 강의가 지금까지 유튜브에 올라간 거 조회수가 1억 7천만 뷰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빅데이터예요. 생태마을에 대해서, 황창현 신부에 대해서 1억 7천만 번 사람들이 조회를 하고 강의를 들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게 바로 힘이고 권력이고 파워입니다. 저같이 종교인은 돈하고 많은 연관이 없지만 일반인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입니다. 구글, 네이버, 애플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들이 바로 빅데이터 덕분입니다. 인공지능, 로봇 공항, 사물 인터넷, 이제 수도 없는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는 것, 무인 운송 수단. 요즘은 이제 드론 시대입니다. 무인 항공기, 무인 자동차. 여러분들 중동에서 중요 인물들 드론으로 사살하는 장면들 많이 보셨죠?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됐습니다. 3D 프린팅, 나노 기술과 같은 7대 분야의 새로운 기술 혁신, 지금은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이것은 이 4차 산업 시대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구석기 시대에서 정착 농업으로 넘어가는 혁명 시대. 여러분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갈 때 정착 농업, 벼, 밀, 쌀, 가축 이러면서 이동을 하지 않았어요. 인류 문명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계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8세기에 시작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 이게 절대적으로 인류 문명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급격하게 21세기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작한 혁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세 번째, 산업으로는 네 번째 4차 산업이지만 더 큰 덩어리로 보면 세 번째 경량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신석기 혁명은 사람이 주체였어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신석기 혁명은 사람이 주체였어요. 산업혁명에서는 기계가 주체였어요. AI 시대는 로봇이 주체입니다. 혁명이죠. 사람, 기계, 로봇으로 넘어갑니다. 작년 9월로 생각이 되는데 로봇 기자회견을 9개 분야의 AI들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막 이상한 걸 물어보니까 짜증도 내고 또 다른 AI들은 우리는 인간과 협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다른 인공지능은 4년 후 인류를 멸망시킬 거라고도 하고 인류가 멸망할 거라고도 합니다. 또 물어봤어요. AI한테 지구에서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되는 종자, 기계 그걸 물어보니까 AI는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되는 건 인류를 위해서, 이 지구 환경 파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없어져야 되는 것은 인간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AI는 전쟁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로봇이 자체 학습을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입니다. 로봇들이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이 지구에 지구 환경에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릴 때 인류를 파괴하겠다라는 AI도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고 한민족이 지난 5천년 동안 가난과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21세기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한민족이 꽃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죠. 문화에 꽃이 펴갖고 K-팝, K-드라마, K-푸드, 그 다음에 K-문화, 이게 전 세계에 지금 펼치고 있어요. 저는 여기 안에 또 하나 얹고 싶은 게 있어요. 한국인의 사상, 이거 꽃 피우고 싶어요. 그래서 저 역시 인문, 종교를 관여하고 있는 신부로서 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많이 드러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절호의 기회와 절체절명의 위기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깨어나야 합니다. 이 시대의 징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하고 이미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비상할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영국 토더스 미디어가 2024년 글로벌 AI 인덱스 그 명단에서 한국은 전체 6위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2025년 7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혼란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13위로 떨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이 압도적 차이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 싱가포르, 영국, 프랑스가 이었고 한국은 개발 순위에서 3위, 정부 전략 4위, 인프라 6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운영 환경 부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영 환경 부분, 지금 이 좋은 인프라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거는 3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2년 반 동안 의료, 연금, 노동, 교육, 개혁이라는 국정 혁신 과제에 갇혀 또 불법 선거라는 얼토당토한 주장과 2024년 12.3 비상계엄이라는 이러한 곳에 갇혀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지체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의대생 2,000명을 늘릴 게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그래머 양성을 매년 2,000명씩 증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국의 AI 관련 종사자들 평균 연금이 3억에서 4억입니다. 중국의 딥시크를 개발한 한 젊은 여성 연봉이 20억입니다. 지금 AI에 온 인류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지금 IT나 AI 전문가들에게 영주권을 쉽게 주는 그린카드 제도를 실시해서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AI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의 이민 절차 완화 조치를 통해서 인공지능 분야의 업무 및 연구를 위한 H1 비자, O1 비자, F1 영주권은 굉장히 빨라져요. 영주권 따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보통 영주권 따는 것들을 보면 3년, 5년, 10년, 15년까지 영주권을 못 따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영주권을 빨리 내주는 사람들은 대개 석사기 이상 IT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년 내지 5년이면 바로 영주권을 미국에서 줍니다. 인재들은 빨리 채용하겠다는 것이죠. 인터넷으로 연결된 AI 역할로 우버 택시 활약을 보면 시가총액이 80조입니다. 현대 자동차의 시가총액은 33조 원입니다. 2배 이상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보다 로봇을 이용한 자동차 운영 회사가 주가가 더 높습니다. 2025년 미국은 운전자 없는 자율 택시가 미국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습니다. 저도 올 4월에는 미국에 가면 자율 택시를 예약을 해서 타볼 계획입니다. 이 세도를 누른 알파고의 등장 이후 중국 세계 1인 허재와 승리한 로봇 AI는 더 이상 인간과 바둑을 두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10년 전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빨리빨리 지나고 있어요. 청소하는 로봇은 이미 우리 생활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엑스레이 찍는 것도 로봇이 찍습니다. CT, MRI, 메디컬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에서 병 고치러 작년 10월 달에 온 시드니 진단도 해주었고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치고 지금 잠비아로 돌아갔습니다. 무려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진단하는 건 하루 만에 결과를 받습니다. 이제 곧 없어질 직업 15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텔레마케터, 스트레스 엄청 받는 직종이죠. 컴퓨터 임용 요원, 이제 자체 생성, 딥시크, 딥러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98% 없어집니다. 법률 비서 98% 없어집니다. 격리 97% 없어집니다. 분류 업무 97% 없어집니다. 검표원 이제 얼굴 다 이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97% 없어집니다. 판매원 97% 없어집니다. 회계 관리자 97%, 회계사 97%, 보험사 97%, 은행원 96%, 기타 회계 관리자 96%, NGO 사무직 96%, 지역 공무원 96%, 도서관 사서 96%, 위험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없어진다라는 것은 아니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이제 새롭지 않습니다. 말하는 전기밥솥을 저는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 수증기를 배출한다, 밥이 맛있게 다 됐다. 이 인공지능을 선전 문구로 내세운 상품은 인공지능 광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까지 개발된 인공지능은 인간과 같은 총체적 지능을 따지자면 현재 곤충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거의 인간 지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달할 것이고 저는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곤충 수준이지만 벌써 의료, 금융, 법률, 쇼핑, 서비스에 AI와 손잡고 일을 합니다. 우리 사무실 역시도 AI와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죠. 저 역시도 AI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잠비아에 잘 자라는 과일, 잠비아에 잘 자라는 수목, 잠비아의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저는 매일매일 물어봅니다. 힐튼 호텔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이 있는 로봇이 손님을 맞이합니다. 미국의 법률 서비스인 로스는 수많은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해주는데 로펌, 법률회사 경비가 80% 저렴하다고 합니다. 저도 변호사한테 물어볼 일이 많은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러나 이제는 AI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돈이 엄청 절약이 되죠. 이제 우리 인간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행복하게 사는 묘안이 있습니다. 이 묘안은 제가 지금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볼사이버 성당 구독하시는 분들은 이 묘안에 함께 하시면 앞으로 100년을 살아도 바쁘고 행복하고 보람차게 살 것입니다. 창의성의 보물창고라 부르는 예술도 이젠 예외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할 곡을 작곡을 하고 미술 작품을 만들고 소설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주최하는 문학상 1차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2014년에 우리가 시작됐습니다. 초반 신경망과 기계학습,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시작됐고 이후 급속히 확산되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뭐냐 하면 내가 즐겨 듣는 방송이 역사이면 끝도 없이 역사 강의를 띄워줍니다. 야한 동영상을 즐겨보면 야한 동영상 사이트를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 뜹니다. 또 제 강의를 황창현 신부 강의를 들으면 6,000개가 넘는 제 강의를 계속 올려주는 것이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사실 제 거는 6,000개가 아니라 다른 KBS 평화방송에서도 띄우고 일반 유튜버들도 띄워갖고 제 강의는 10,000개 정도 올라가 있죠.
또 지금 끝도 없이 개발되지만 인공지능 프로그램 언어, 이걸 코딩이라고 그럽니다. 프로젝트 수가 2011년에 800개에서 2023개 180만 개로 증가를 합니다. 프로그램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500만 개, 1000만 개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5년 내에 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약 500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거나 심지어는 45% 이상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공지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걱정이 높아지면서 고용시장의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3군데, 아프리카에 1군데, 무려 1000만 평, 그리고 아프리카는 우간다에서도 또 수단에서도 가까운 나라에서 잠비아와 같은 모델을 해달라고 자꾸 저에게 문의가 옵니다. 또 제주도, 미국의 2군데의 생태마을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곳은 적어도 우리 50만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얼마든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인공지능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무료한 일상 속에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평화롭고 풍요로운 생태 마을에서 인간의 가치를 끝도 없이 드러높일 공간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 카사리아 지역에 100만 그루의 소나무 또 유칼립투스 또 자연림을 지금 심고 있습니다. 이곳에 필요한 인원은 거의 10,000명, 많게는 10만 명까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 연금 받으면서 한국에서 매일매일 무료한 생활을 보내느니 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매일 소나무 심고 물 주고 또 옥수수 심고 과일 심고 그것을 꽃동산으로 만든다면 거기는 먹을 거는 제가 다 제공해 줍니다. 잠자리도 다 제공해 줍니다. 이러다 보면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는 삶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는 2달 동안 200명, 300명 정도가 자원봉사를 가지만은 앞으로 거기가 정착이 되면은 2,000명, 10,000명까지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 생각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여유롭고 경쟁이 없고 AI가 지배하지 않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볼사이버 성당 유튜버들이 100만 명으로 늘어나도 거의 모든 분들에게 인간으로서 고귀한 품위를 잃지 않고 생명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신앙, 예술, 명상, 노래, 그림, 춤, 건강, 그리고 중요한 거 나눔까지 아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인간과 로봇의 경쟁이 시작되었고 어찌 보면 이제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우리 모두 매일같이 쓰는 그 익숙한 앱 속에도 이제 인공지능 AI가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젊은 세대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AI는 우리 삶 깊숙이, 심지어 손 안의 메시지, 앱 속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변화가 아닙니다. 인류의 삶 자체가, 경제의 구조가, 그리고 인간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많은 걸 이겨냈습니다.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새마을 운동과 중화학공업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고 IMF의 시련도 뚝심 있게 이겨내며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선진국 문턱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의지했던 건 변화에 대한 민감함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누구보다 먼저 읽고 적극적으로 준비했던 국민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미래를 준비하기는커녕 정치를 과거로 돌리려 하고 산업구조도 옛 방식을 고집하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기업과 대학,
청년들 모두 이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의 몫입니다. 이 AI 시대는 단지 젊은이들만의 세계가 아닙니다. 카카오톡에도 AI가 들어왔다는 건 이 기술이 모든 세대에게 적용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단순히 메시지 자동 완성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어떤 질문을 할지, 심지어 어떤 선택을 할지도 AI가 예측하고 돕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관심을 갖고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AI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천천히 찾아가면 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500만 개의 일자리가 로봇과 AI로 대체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기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AI가 할 수 없는 건 단 한 가지, 사람다움입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돌보고 감동시키는 일. 그건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귀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서로를 돕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사랑, AI가 대신할 수 없는 공감과 배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의 가치입니다. 오늘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려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